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것도 있고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은 기본서 321조, 그래서 비과세는 322쪽에 나와 있어요. 비과세 소득, 사업소득. 자, 첫 번째 1번. 자, 칠판 보고요. 자, 논밭입니다. 어디에 사용해? 작물 생산. 작물 생산에 이용항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합니다. 무슨 생산? 작물 생산. 그러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해요. 작물 생산, 즉 농민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2번. 자, 중요한 거는 2번이야. 자, 주택이 몇 개? 1주택. 집 하나입니다. 자, 하나의 소득은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줘야죠. 이것도 비과세한다. 1개 주택을 소유해서 전월세를 받으면 비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2개부터는 과세한다는 뜻이죠. 자, 단 집이 하나더라도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여기서 고가주택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라 그래요. 기준시가가 얼마 넘어가는 주택?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업에서는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12억 초과. 절대로 임대는 판 게 아니잖아. 실거래 가액이 없어. 임대는 안 판 거니까. 그래도 정부가 결정한 가격 시세의 7, 80%죠. 기준시가. 그래서 뭐다? 12억 초과는 어느 시점에 따진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현재 기준시가 12억 초과. 기준시가가 없을 때는 양도일 현재로 따지고요. 그래도 고가주택은 중요한 게 뭐다? 기준시가 12억 초과는 어느 시점에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기준시가가 없을 때는 이 부동산을 팔 수도 있죠. 팔았을 때는 양도일 현재로 따진다. 팔았을 때는. 자, 그래서 다만 고가주택과 이 하나는 뭐다? 국내 겁니다. 국외 거. 국외 거는 무조건 뭐다? 과세합니다.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을 임대하거나 국외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해요. 그럼 어디 거를 비과세한다? 국내 거. 국내 거를 비과세한다고요. 그러나 국외 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국외 소유주택은 세금 내라 이거지. 고가주택. 이렇게 됐잖아요. 비과세가. 자, 그 다음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 나 소규모 임대주택이야. 자, 소규모 임대주택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얼마이야? 2천만 원 이하 월세를 받는 겁니다. 이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고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총 수입금액이 월세 받는 거예요. 월세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고? 분리과세는 14%예요. 그리고 종합과세 중 하나를 뭐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선택한 거.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6에서 45%까지 올라가요.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간다고요. 책에는 없지만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월세 받는 주택만 있어. 월세 받는 주택만 있을 때는 종합과세는 초과 누진이야. 세율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해요. 종합과세는. 항상 이거 암기해야 돼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6에서 45%다. 이제 집이 2채 이하다. 월세 받죠? 그럼 다른 소득이 없으면 뭐다? 종합과세로 가는 거야. 6%로.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최대 45%까지 올라가죠? 그럴 때는 14%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과표에. 그 얘기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다. 자,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한 번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세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그래서 주택은 항상 시험에 나오면 월세를 물어보는지 전세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돼요. 전세 보증금을 받잖아. 그럼 보증금이 다 수입금액이 아니에요. 보증금에 대한 뭐를 계산해? 이자. 이 이자를 뭐라 그런다? 세법 용어로 간주임대료라 그래요. 그럼 월세는 전체가 뭐다? 수입금액이 되겠죠?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 그럼 1년은 얼마야?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면 1년은 600만 원. 이게 수입금액이야. 근데 전세를 왔어. 보증금 받죠? 그럼 보증금은 돌려줄 거잖아. 보증금은 돌려줄 거니까 뭐다? 수입금액이 안 돼. 그럼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죠? 예금하면 이자를 받잖아. 그래서 이자 부분만 수입금액이 된다. 이자를 뭐라 그래요? 간주임대료다. 그래서 이자를 임대료로 본다. 이자를 법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이자를 따로 계산해. 그래서 이자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즉 임대료로 본다. 몇 프로 이런 건 알 필요도 없어요. 용어 정리. 자, 그럼 이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자, 한 채는 뭐다? 비과세. 나왔어요. 한 채는 원칙이 비과세예요. 월세. 그러나 한 채더라도 주택이 어디에 있다? 국외주택이나. 자, 12억이 넘어가는 초과주택을 우리는 무슨 주택이라 그래요? 고가주택은 월세 놓으면 과세합니다. 그래도 한 채는 원칙이 비과세예요. 단 12억 초과는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그리고 국외권은 무조건 뭐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럼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2채부터. 월세는 2채부터 과세하는 거야? 3채부터도 과세하고. 그러나 이런 경우 한 채는 비과세돼. 단 고가주택을 월세받아. 국외 소재주택은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자, 전세로 들어왔어요. 자, 전세 한 채, 2채는 비과세입니다. 한 채도.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3채부터. 그럼 보증금 합계액이 있죠? 3억 원 이하는 과세 안 해.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를 넘어갈 때만 과세한다?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 그럼 3억 원 초과 부분을, 자, 초과 부분에 60%만 과세합니다. 60%도 필요 없어. 3억 원 초과 부분 이자. 예를 들어 4억을 받았어. 4억에서 얼마를 빼? 3억. 그 얼마가 나와? 1억에 대한 60%. 그러면 얼마야? 6천만 원. 그럼 6천만 원에 대한 뭐를 계산한다? 이자. 이자. 이 부분이, 이자 부분이 뭐다? 수입금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자를 뭐라 그래요? 간주임대료. 이 숫자 5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전세는 숫자 배열이 뭐다? 33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고요. 3억 원 초과. 이자 상당액 3억 원 초과. 그러니까 몇 채 이상? 3채 이상. 숫자 배열 33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전세, 월세, 전세. 항상 전세는 숫자 배열이 뭐야? 33 초과.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 이게 뭐다? 수입 금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택이야. 그래서 임대업이 나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2채.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3채대.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 그럼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33초과. 이 숫자. 자, 그럼 상가 토지는 무조건 과세. 상가 토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주택,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채야. 한 채입니다. 원칙은 뭐다? 비과세. 이게 무슨 주택이야?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야. 한 채인데 고가주택은 뭘로 전환된다? 과세. 자, 잘 들어요. 고가주택 한 채를 월세 놓으면 어떻게 한다? 과세. 근데 고가주택 한 채를 전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하는가? 3채부터. 잘 들어요. 고가주택 한 채야.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왜? 전세는 3채부터 과세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뭐다? 쭉 나왔잖아. 계약서가 있어.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 계약서가 있죠? 그럼 언제 돈이 들어오는 걸로 본다? 정해진 날.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없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뭐다?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식이다. 계약서가 있으면 정해진 날 돈 들어온 걸로 봐요. 계약서가 없을 때는 뭐다?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네요. 자, 주택수. 자, 주택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한 채냐, 2채냐, 3채냐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해요. 다가구. 일명 다가구는 원투룸이죠. 다가구는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봐, 하나.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서 뭐다? 구분 등기를 될 때는 각각 하나로 봐. 그러다 다가구는 세법에서는 하나로 봐. 근데 구분 등기됐잖아. 따로따로 이게. 그럴 때는 여러 개로 봐야 되겠죠?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이야. 그럼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이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주택으로 봐. 공동소유.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누구 집으로 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어도 그들과 합의했을 때, 합의해서 1인을 정해졌을 때는 1인 소유로 본답니다. 그의 소유로. 3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비율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공동소유주택이야. 갑과 을이. 갑과 을이 40%, 60%. 그럼 공동소유죠? 누구 집으로 봐? 지분이 가장 큰 자, 이의 집으로 봐. 을 소유로 계산한다고요. 이럴 때 각각 하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계산한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50%야.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그럼 각각 소유로 계산하면 불리하잖아. 불리해. 그래서 그들 중 1인을 어떻게 한다? 귀속자로 정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갑걸로 정했어. 귀속 갑걸로 정하면 누구 소유로 본다? 갑 소유로 봅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와? 여기까지만 나와. 여기까지만. 시험은.
그래도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그럼 분리하니까 그들과 합의자가 들어가. 합의자가 들어가서 가부걸로 정해. 그럼 갑걸로 정하면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 다음 임차 또는 전세 바탕을 전대했잖아. 무슨 뜻이다? 자, 임차해서 월세로 임차했죠? 이거를 타인에게 전대를 해. 그리고 전세받은 주택을 내가 안 살고 다시 전세나 전전세 놓는 거야. 자, 임차받은 주택을 내가 안 살아. 안 살고 다시 전대하는 거예요, 월세로. 그리고 전세받은 주택을 내게 살지 않고 전전세. 그럼 내가 안 살지. 그럼 주택수가 늘어나. 내가 살면은 내 집이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살지 않고 전대하거나 전선제하면 뭐다?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뜻은 뭐다?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대하거나 전전제해서 월세 전세를 받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본인과 배우자는 두 글자로 뭐야? 부부야. 부부야, 부부. 그럼 부부는 뭐다?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어떻게 한다?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이 뜻은 뭐다?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그래야 세금을 걷죠? 본인과 배우자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부야, 부부. 자, 남편도 집이 하나 있어. 남편. 집이 하나 있다. 그리고 부인도 집이 하나가 있다. 하나. 그럼 주택수는 몇 주택? 2주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는 비과세 받으니까 안 되잖아요. 주택수를 늘려. 그래서 부부는 어떨 때만 합산한다? 주택수를 따질 때만 합산합니다. 그럼 부부는 세금 계산은 어떻게? 따로따로 계산해요. 부부는 개인별로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해야 돼. 부부는 뭐 물어볼 때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합산해서 계산해서 주택수를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이야 이거. 자, 여기까지가 임대업이네요. 자, 7번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방법. 자, 기본서는 324페이지에 쭉 복잡하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 5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너 뭐하냐 그러니까 아파트에 경비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데는 격일제 근무하더라고요. 24시간 근무하고 저 다음날 쉬고 완전 중노동이야 그거. 그래서 급여를 얼마 받냐 그러니까 세금 떼고 250 받는다고요. 근데 저는 존경스러운 게 뭐냐, 모든 거를 내려놓고 경비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2년 놀아서 50대 초반에 저 은퇴해가지고, 그래서 놀다 보니까 사람 꼴이 있잖아요. 말이 아니래요. 이상하게 잉여인간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도 돈 벌어올 때는 가만히 있어요. 밥도 해줘. 그래갖고 집구석에 있으니까 새끼를 먹으니까 마누라가 질려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하고 보니까 너무 좋대. 왜? 아침 딱 일어나면 갈 데가 있잖아.
갈대가 있어. 여자분들은 갈대 뒤지게 많아요. 알아들었어요? 남자는 직업이 없으면 우중충해져.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전환한 거야. 얼굴이 확 피었더라고. 왜? 한 달에 250이면 연봉이 3천이야. 근데 그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경비원에게 잘하자. 알아들었어요? 밑바닥 인생이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경비원들이 수준이 높아요. 다 거의 대졸도 많고 상식 있는 분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의 집이 두 채 있어. 이렇게 모자 쓰고 앞에 있다고 무시하면 진짜 그건 결례하는 거예요. 전체 재산이 한 15억 대요. 그럼 중산층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보람있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강의 은퇴하면 경비원을 자기가 소개시켜준대. 너는 잘할 것 같대. 키도 크고 또 딱 그 봉 들고 딱 이런 거 하잖아. 앞에서 탁 이런 거. 너는 딱 경비원 체질이래. 나는 그래서 강의를 안 하더라도 갈 데가 있어. 그런데도 연줄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경비원 서울 같은 경우는 50대 1이야. 좋은 아파트는. 50대 1이라니까요. 그런 경쟁률을 뚫고 그런 분들이 하고,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갈 데가 있구나. 나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요. 갈 데가 있다. 딱. 뭘 하다 말았어. 자,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임대업은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 임대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소득이 뭐예요? 소득은 총 번 거에서 비용을 뺀 게 소득이야. 실제로 실질소득 1,000만 원을 벌었다. 비용이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을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첫 번째 임대소득은 총 수입 금액에서 뭐를 뺀다?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가 있겠죠? 경비를 빼면 번개 나온다. 자,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드디어 뭐가 나온다? 간주임대료가 시험에 나와. 별 3개 딱 붙여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이거는 325페이지. 간주임대료. 자, 이게 시험에 나와야 어렵게 나왔을 때. 자, 보자고요. 거주자가 상가, 토지, 부동산에 관을 대여하고, 대여입니다. 뭐를 받았어? 보증금, 즉 전세잖아. 그럼 보증금이나 전세 등을 받았을 때는 산식에 따른 금액이 뭐야? 이자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자. 법소정의 산식에 따른 금액이 3억을 빼고 초과되는 금액, 이자만을 따로 계산하죠. 이자가 뭐다? 총수입 금액이 된다. 이 총수입 금액을,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럼 여기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거는 법소정 산식이 뭐다? 아까 배웠죠?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에요. 2026년도에 적용하는.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초과. 일명 33초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3초과 부분은 뭐를 계산한다? 이자. 이자가 뭐라 그랬어요? 5글자로 간주임대료. 그러면 여기서 봐야 어렵게 나왔을 때, 그럼 3주택 이상 따질 때는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제외되는 주택도 있어요. 제외되는 주택이 뭐자? 전용 면적이 40 이하입니다. 60 이하하면 안 돼요. 40 이하면서 and 기준시가 2억 이하는 제외합니다. 3주택 이상 따질 때. 이게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33초과할 때 과세한다. 단 3주택 이상 따질 때 이런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 그래? 소형주택이라 그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범위를 꼭 알아야 돼요. 40 이하이면서 and 2억 이하, 3억 이하 그러면 큰일 나.
그럼 전세는 원칙적인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3초가 and 이 숫자 꼭 기억해야죠.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은 3주택 이상 따질 때 제외.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33만 사이 전세 살아요. 33만 사이 전세 살아. 숫자 배열. 33만 사이 전세 살아. 저는 신혼 때 월세 살았어요. 장모가 와보고 깜짝 놀래. 탕칸방에 딱 그 연탄불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난 월세 살았어요. 장모가 와가지고 딸을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고. 집에 가자.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마당에 개만 짖는 거야. 멍멍 막 짖어. 새벽에 왔어. 딸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밤에 안 들어온 거야. 우리 내 집에서 샀잖아. 결혼 조건으로. 내가 집에 가라 그랬지. 근데 안 간대. 지금까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사랑의 힘이 위대한 거죠. 그죠? 부모도 필요 없다 이거지. 나는 이 남자만 있으면 된다. 우리 와이프는 힘이 세서 연탄불도 잘 갈더라고. 4시에 일어나서 갈고 또 방으로 들어와요. 나 그래서 연탄불 가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을 먹은 거야. 아, 이 여자는 내가 일 갔다 오면 연탄불이라도 갈아줄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구나. 그래서 이 숫자 33만 사이 전세 살아요 숫자 배열 이거를 못 외워. 숫자가 33만 사이 전세 됐어요? 항상 숫자는 응용해서 좀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임대보증금은 뭐를 계산해? 이자가 뭐다?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합니다. 아까 배웠잖아. 원천징수하는 거. 이거 이자 소득이야. 이거를 회계용어로 뭐다? 수입이자와 할인. 배당. 이거는 배당 소득이야. 이거는 원천징수하잖아요. 이거를 원천징수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라 그래. 이렇게. 자, 수입이자와 할인료가 뭐야? 이자소득이야. 금융소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입, 배당금, 배다소득이다. 그럼 이거는 금융수익을 차감해야죠. 왜? 원천징수해서 은행에서 뺏어갔잖아 일단은. 그래서 차감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무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차감. 빼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냈잖아요. 수입이자와 할인이가 이자소득을 얘기하는 거야. 금융소득. 그리고 수입배당금은 배당소득. 이거를 길게 얘기한 거야. 못 알아듣게끔. 못 알아듣게끔. 이거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자, 그 다음 마지막 주거용 건물을 뭐라 그래요? 주택. 주거용 건물을 주택을 하자. 결손 등이 생겨서 마이너스가 났어. 결손금. 결국 손해난 금액.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 종합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해 줍니다. 주택이니까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거 잘 정리해요. 주택. 자, 공실이 생겨서 마이너스가 난 거를 뭐라 그래? 결손금이라 그래. 그럼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근데 잘 들어. 상가야. 상가라고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면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줍니다. 포인트가 뭐다? 결손금. 마이너스가 났잖아. 이렇게. 그래서 주택은 다른 소득에서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상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 건물.
그러나 절대로 시험은 주택이라고 안 나와. 고급스럽게 주거용 건물. 상가는 뭐라 그래요? 상가라고 안 나와. 뭐라 그래요?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이런 거 상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 일반 건물 이렇게 물어보겠죠. 고급스럽게. 학원 건물이야. 학원 건물을 임대해서 마이너스가 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 안 한다. 투기 목적으로. 그러나 주거용 건물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택. 자, 그러면 문제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치자고요. 더 이상 복잡한 건 하지 마세요. 자, 327쪽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327쪽 예제 문제. 자, 옳은 거래요. 1번. 국외 거는 세금 혜택, 국외 거는 무조건 지문이 뭐다? 과세한다. 2번. 자, 공익사업 나왔네. 공익사업 뭐를 빌려줬어? 지역권 대여는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틀렸죠? 소득으로 하지 아니한다. 기타 소득으로 바뀝니다. 공익사업이니까 사업이 아니에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 뜻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그 뜻이라고요.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제외한다. 자, 3번. 사업소득의 납세지잖아. 항상 납세지는 문제가 뭐야? 거주자잖아. 문제가 거주자니까 주소가 있죠? 소재지 틀렸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로 갑니다. 문제가 거주자니까. 그리고 4번.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을 어디에 사용해? 작물 생산. 그럼 농민지원 차원에서 세 글자로 뭐다?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리고 5번. 자, 나왔다. 주거용 건물 주택이네. 마이너스가 났다. 결손금이잖아. 그럼 종합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주택이니까 공제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 4번.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고요. 자, 벌써 4월달이에요. 이제 금방 날씨가 뜨거워지죠, 그죠? 금방 여름이 와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